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 152번 문제입니다. 지금 변압기 부분이고요. 변압기 부분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는 전압 변동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 변동률을 우리가 백분율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좀 두 개 정도가 좀 큰 계산 문제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변압기 유해, 그러니까 절연 유해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잘 외우지 못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좀 특수 변압기들,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죠.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부하, 그를 걸었을 때 변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분이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가 강한가요? 백분율이다. 다음, 어느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단락시험으로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2차 측을 단락시킨 다음에 테스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단락시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스톤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최대 자속 밀도, 철심의 재료, 회전수, 그 다음에 철심용 규소강판의 두께. 철심용 규소강판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와류손과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철심의 두께가 2배가 될수록 와류손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4배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 그 다음에 역률이 80%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자, 전압 변동률 이 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 저항 강하고요. Q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죠. 퍼센트 저항 강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2%니까 2 곱하기 역률이 0.8이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이니까 자, 여기는 3 곱하기 사인 세타는 0.6이 되는 거죠. 8이 16, 63, 18. 그러면 합치게 되면 3.4, 답은 3.4%가 되겠네요. 다음,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기억하세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이 0.8이 되고요. 여기는 4.8% 나오게 되죠.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 리액턴스 강화가 2%인 변압기가 있다. 부하의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역률이 1일 때 코사인 세타가 1이고요. 사인 세타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 곱하기 1 플러스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2 곱하기 사인 세타는 0이니까 0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뒤에 건 필요 없어요. 1.8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답은 1번. 단상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 역률이 80%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거죠. 전압 변동 지상 역률에서 전압 변동률이 4%이고 역률이 100%에서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하면은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만큼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식 쭉 이렇게 우리 힌트대로 쭉 볼 수가 있어요. 해설대로. 자, 0.8에서 3, 그 다음에 0.6에서 어떤 값 Q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4%가 나왔을 때 이 Q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항하지 말고요. 이항하게 되면 괜히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2, 3, 4 하나씩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답과 딱 등식이 성립되는 것을 고르시면 될 겁니다. 2.7.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이 230이다.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 변동률 역시 전격분의 그 다음에 무부하 빼기 전격 계산할 수 있고 지금 전격이 230이고요. 그 다음 무부하가 240 마이너스 전격이 230 계산하게 되면은 230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답은 아마 4.35가 될 겁니다. 변압기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이냐? 부싱.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에서 뿔이 나와 있는 거. 절연적인 이유로 뿔이 나와 있는 거. 전기가 그대로 변압기 외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적 이상이 접촉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부싱을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열화 방지랑은 관계가 조금 멀어요. 변압기의 콘서베이터의 사용 목적은 열화 방지. 변압기 기름의 열화 방지.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열화 방지. 변압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절연 내력 커야 되고요. 인화점이 낮아야 된다?
응고점이 높아야 된다? 응고점이 낮아야 되고 비열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전기가 잘 안 통해야 된다. 이것만 이제 맞게 되겠죠.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절연 좋게 하려고, 냉각 좋게 하려고, 열 방산 좋게 하려고, 효율 좋게 하려고는 아니에요. 그렇죠? 4번. 변압기 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죠. 절연 내력이 커야 되죠. 인화점은, 불이 붙는 점은 높아야 되죠. 잘못됐네요, 이게. 잘못된 걸 찾는 게 아니죠. 인화점은 높아야 돼. 잘못됐죠. 응고점은 낮아야 되죠. 비열은 커야 되죠. 1번.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효율을 좋게 한다. 효율은 상관없어요. 변압기의 효율은 철손, 동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변압기 유 열화 방지의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콘서베이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밀봉 방식을 한다. 흡착제, 수소봉입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열화 방지보다는 절연과 관련된 거죠.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절연 내력은 커야 되겠죠. 인화점은 높아야지 좋은 거죠. 낮을 것, 이거 잘못된 거죠. 변압기의 기름 중 아크 방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아크 방전에서는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절연유를 충만시킨 외압 내 변압기를 수용하고, 자, 오일의 대류작용, 대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강제로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류, 스스로 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끝에 잔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잔행. 철심 및 권산에 발생한 열을 외함에 전달하며 외함의 방산이나 대류에 의해서 열을 대기로 방산시키는 냉각 방식. 절연유를 충만시킨 변압기를 수용하고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해서 스스로 냉각시키는 방식. 유입 잔행식이 되겠습니다. 유입 잔행식. 송유식은 기름을 돌리는 거예요. 풍냉은 그 기름을 한쪽에서 선풍기 같은 걸로 팬으로 냉각시키는 거고요. 순행은 그 기름을 우리 자동차 냉각시킬 때 순행식이라고 이야기하겠잖아요. 그래서 찬 물로 다시 식히는 거예요.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절연내력 커야 되죠. 인화점이 높아야 되죠. 점도가 클 것? 이거 아니죠.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예요. 점성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점도는 큰 것이 아니라 작아야 되겠죠.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것. 차이가 나면 동작하는 계전기, 차동 계전기. 자,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계전기 세 가지 있습니다.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그리고 부우울지 계전기. 부우울지 계전기는 전기적 이상이 아니라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는 바로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는 것이죠.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에 사용되는 거 차동 계전기. 부우울지 계전기로 보호되는 거 변압기.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거, 자, 비율 차동 계전기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계전기 사용되고, 그 다음에 온도 계전기도 사용되겠죠. 근데 임피던스 계전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일종의 전류 계전기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이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 차동 계전기죠, 뭐.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무엇입니까? 내부의 고장, 차동 계전기.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쇼트됐을 때 사용하는 계전 방식,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과전류 계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전류 계전 방식. 3상 변압기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조합. 여기서 우리가 쉽게 삼각형 혹은 Y의 개수를 세웠을 때 홀수인 것이 답이라고 알고 있죠. 2번, 여기 삼각형이 3개인데 Y는 하나예요. 홀수죠. 홀수면 안 됩니다. 송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변압기의 사용 방식은 YY는 송배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변압기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델타 하다가 V로 결선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Y 결선에서 1차, 2차 모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YY 결선 중성점을 접지하면 3고조파가 전류가 흘러 통신선의 유도가 발생하게 된다. 5고조파가 아니라 3고조파가 우리가 통신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를 델타 Y 결선으로 한 경우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델타 Y는 1차 측은 델타고 2차 측은 Y 결선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위상차가 60도가 아니라 30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1번이 잘못된 얘기죠.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한쪽 중성점 접지할 수 있으면 Y, 다른 한쪽은 3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거, 그건 델타. 그러니까 Y 델타 결선 방식이 되겠죠. 3번. 단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변압기의 극성이 일치할 것, 각 변압기의 권수비가 같을 것, 자, 백분율이
임피던스 가 같을 것, 각 변압기의 저항과 임피던스의 B는 R분의 X일 것, 이거는 뭐 관계없습니다. B가 같을 것 이렇게 나와야 되죠. 병렬 운전 중인 A, B 두 동기 발전기 중에서 A 발전기의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하면은 A 발전기는 자 발전기 두 개가 병렬로 운전하고 있어요. 여기 제너레이터 1이라고 하고 이쪽을 제너레이터 2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가 제너레이터 1 그러니까 A 발전기를 여자를 더 강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자가 더 강하게 되면 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쪽에는 우리가 뒤진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쪽에는 앞선 전류가 서로 다른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지상 전류, 더 뒤진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변압기 별성 관계 중에서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포크 결선, 3상에서 6상으로 2차, 2중 3가 변할 수 없는 거. 우드 브릿지 결선은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코트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그 다음에 메이어 결선 이런 방법인데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86번. 3상 전원을 이용하여 2상 전압을 얻고 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 스코트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메이어 결선. 다음 변압기 1차 측을 Y, 2차 측을 델타로 했을 때 Y 델타 했을 때 위상차는 30도만큼 차이가 납니다. 3상 전원에서 2상 전력을 얻기 위한 거 스코트 결선, 스코트 결선이 T 결선입니다. 3상 전원을 이용하여 2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 역시 스코트 결선. 출력 P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 전원 두 대를 V 결선할 때의 3상 출력은 한 대의 용량에다가 루트 3배를 계산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2번이죠. 루트 3P V 결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델타 결선 변압기의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 V 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고장의 전력에 대해 몇 %인가? 자, V 결선을 할 때 우리가 이용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 B를 이야기하게 돼요. 이거 둘 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출력 B는 약 반 정도 출력이 된다. 그래서 57.7%가 되고요. 이용률은 86.6%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변압기가 한 대가 피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체는 루트 3P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고장전 전력에 대해서 몇 %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용률을 물어보는 거냐, 출력 B를 물어보는 거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출력 B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출력 B. 출력비 57.7% 한 반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두 대의 변압기로 V 결선하여 3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86.6. 용량 P 킬로볼트 암페어인 동일 전기력의 단상 변압기 4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거. 원래 보통 3대인데 4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거는 원래 루트 3인데 루트 3P인데요. 앞에 2배가 되니까 2 루트 3P가 되겠죠. 4번. 한 대의 출력이 100인 단상 변압기 두 대로 결선하여 3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루트 3배 한 거. 변압기 V 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고장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이고요. 두 대로 3상 전력 공급하고요. 부하 증가 예상되는 지역이 썰할 수 있고요. V 결선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크기가 같다? 아니죠. 얼마라고 했어요? 57.7% 반밖에 안 돼요. 변압기 두 대로 출력 P 킬로와트 역률 코사인 세타 3상 유도 전동기의 V 결선 변압기로 전력 공급할 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P 코사인 세타니까요. 한 대의 용량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코사인 세타분의 P V가 되겠죠. 답은 2번. 계기용 변압기 2차 측 단자에 접속하여야 할 것은 계기용 변압기라고 되어 있죠. 계기용 변압기가 PT죠. 그렇죠? Potential Transformer라고 해서 계기용 변압기 2차 측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전압기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죠. 전압을 재니까. 계기용 변류기 약호는 CT, Current Transformer. 대전류, 소전류를 변성하여 계전기나 측정기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기기를 뭐라고 하는가? 계기용 변류기. 다음 주상변압기의 고압 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는 주상변압기 고압 측에서 탭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다음에 2차 측의 전압을 안정화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탭을 여러 개 만들어서 어디로 연결할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전류를 일정하게 한다. 선로 전압을 조정하게 된다.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권선을 3개로 만든 것을 우리가 3권선 변압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 개의 전기회로에 3개의 자기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에서 송전선의 전압 조정 역률을 계산하게 된다. 3차 권선의 단권 3차 권선의 단권 변압기 접속과 송전선의 전압 조정이 된다.
방원 면학이 아니고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률에 2번 조상기를 설비한다. 보호계정기를 동작 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작 원리에 따라 동작 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어떤 방식으로 되게 되는지를 할 때 유도형,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을 때 그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의해서 바늘을 움직이는 형을 유도형, 정지형, 디지털형이 되어 있는데 저항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경우, 변류기일 때 2차 측을 우리가 쇼트, 단락시키게 되는데 과전압이 유기가 돼서 소손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2차 측에 있는 절연을 보호하게 된다. 이게 조금 더 맞죠. 2차 측 과전류 보호, 이것보다는 2차 측 절연 보호가 조금 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죠. 되어 있다. 딥슬롯형 맞고요. 계기용 면학기 2차 표준은 110V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용 변류기 CT의 경우에는요. 2차 측 표준 전류가 5A로 되어 있죠. 4번. 다음 중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전압을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연 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1번의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적 이상, 그러니까 임피던스 전압이라든지 그런 거를 측정하는 시험이 단락 시험이죠. 절연 내력은 여기 다른 것이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극성 시험 관계없어요. 변압기 등가회로의 작성에 필요하지 않은 시험 무엇인가? 등가회로 작성할 때는 우리가 저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액턴스라든지 임피던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저항 측정, 그 다음에 단락 시험, 무브화 다 필요한데 반환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변압기 온도 시험할 때 실제로 넣고 하는 실 부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적절히 사용되는 것은 반환부화법이라고 합니다. 반환부화법. 발전기 또는 주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내부 고장이죠. 내부 고장. 내부 고장일 때 비율 차동계전기, 비율 차동계전기, 부홀지 계전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자,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계산하는 문제도 거의 없고, 동기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정류 계산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보자마자 답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두 번 정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